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종전선언이야말로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종전선언을 공언하였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를 통해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사흘 전 소연평도 인근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바다에서 피격된 뒤 사살된 뒤 불태워졌다는 오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구례 브리핑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간대별로 차분히 먼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네. 최초의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어떻게 북한 선박이 발견이 된 겁니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월요일 21일 1시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어업지도 하던 그 47세 공무원이 갑자기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에서 수색을 시작했죠. 그런데 30시간 뒤에 북한의 그 등산고지라는 해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 그쪽으로 갔느냐? 뭐 사고로 떨어져서 해류에 밀려왔을 수도 있고 월북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22일 오후 3시 30분쯤에 등산곳에 도착을 합니다. 4시 반쯤에 북한 당국에서 와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공무원을 조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5시간이 지난 9시 반에 그 북한 군이 배를 타고 와서 총으로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10분쯤에 그 시신을 불로 태워서 훼손을 합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지금까지의 전말이고 도저히 그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이고 그렇죠. 전시에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총을 쏘지 않는 게 제네바 협정이고 과연 북한이 어떤 정권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군, 청와대와 우리 당국은 어떤 대응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희 의원님이 짚어주셨던 그 논란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더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지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신석호 부장. 예. 관공선이 실종된 이 실종 공무원 A씨가 여기서 이제 발견이 돼 38km 여기서 지금 이 불태운 흔적들이 포착이 된 건데 그럼 6시간 동안 있다가 방독면을 쓴 채 북한군이 사살도 하고 불도 태웠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종된 게 21일 1시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최초로 발견한 게 3시잖아요. 예. 3시에 발견했다는 걸 저희 군 당국이 첩보를 입수했고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한 것이 4시 40분이라고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데 예. 국방부 발표의 재밌는 점은 신문을 한 그 배는 수산사업소의 배니까 이건 군 배는 아니거든요. 수산사업소면 일종의 북한의 어업을 지금 관장하는 배가 아니겠어요? 예. 행정선인데 행정선에서 우리 실종자를 신문한 그 사람들이 방독면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독면을 쓰고
그 실종자를 자기 배에 올려 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다 위에 둥둥둥 떠 있는 그런 기진맥진해서 지금 정신을 잃어가는 사람을 배 바다 위에 떼어놓고 그렇죠. 방독면을 쓰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물어봤겠죠.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마 우리 군의 감청 장비에 잡힌 것 같습니다. 예. 그때까지도 그 군이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로 봐서 방독면을 쓴 거를 실제로 육안으로 관찰한 것 같지는 않고 북한 사람들이 이 전화 같은 걸 통해서 야 방독면 쓰고 해야지 뭐 이런 걸 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신문을 한 다음에 신문에 봤더니 이렇답니다라고 보고하는 거를 아마 군이 감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돼서 두 번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신 박사님, 뭐 방독면까지 쓴 거 보니 코로나에 얼마나 지금 겁이 먹었는지 북한 당국이 알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니고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사살하고 그리고 불로 태웠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거죠. 전평시를 나눠서 설명드려도 평시 같은 경우에는 군인조차 함부로 사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위권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면. 예. 전시 같은 경우에는 군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교전 행위나 적대 행위가 조금 폭넓게 적용되지만 민간인에 대해서 특히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호할 것을 앞서 이도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규정돼 있고 예. 북한도 그걸 따르겠다고 6.25 전쟁 당시에 이미 승낙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되는데 전시로 보든 평시로 보든 북한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고 따라서 이것은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책임이 원칙상으로는 되는 겁니까? 이제 국가 책임이라는 것에 원칙이 있어요. 예. 정부기관이어야 되고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적용돼요. 북한 군이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 상부의 지시라는 것은 실수로 한 게 아니에요. 고의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민간인 피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성명 하나로 발표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 국가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석호 부장, 예. 저하고 화면을 다시 보실게요. 이 북한 행정선이 이 공무원 A씨를 발견한 게 그제,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그제 오후 4시쯤이었고 10시쯤에 사살을 하고 불태웠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상부 지시라는 것도 지금 군 당국이 얘기를 했거든요. 남북 관계에 이게 얼마나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지를 알았을 텐데 사살하고 불로 태웠다. 이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포괄적인 아마 사전 지시가 이미 내려간 상태였을 거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북한 지도부가 그 코로나19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남쪽으로부터의 코로나 유입을 막으라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그게 육지건 바다건 어떻게 올 때 이렇게 대응하라라는 사전 지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바로 현장과 어떤 지휘부가 계속 교신을 했겠죠.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발견된 게 오후 3시라고 하고 신문을 한 것이 오후 4시 40분. 그렇죠? 그리고 총격을 가한 게 9시 40분이고 화형한 게 10시 11분이라고 하니까 충분한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미 포괄적인 사전 지침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현장과 지휘부 간의 교신을 하면서 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으로부터는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별 사건이고요. 그래서 평양까지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6시간 사이에요.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 이도원 의원. 지금 신 박사가 얘기한 6시간이, 그러니까 좀 엄밀히 말하면 5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4시 반에 신문하고 9시 반에 그 사살을 했죠. 그럼 그 시간 동안 북한에서는, 그리고 남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론 그 코로나 문제로 사전에 그 전방 지역에도 다 지침은 내려갔겠지만, 아마 그 5시간 사이에 위로 보고가 올라간 보고가 다시 지시로 내려왔을 겁니다. 예. 그리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시신을 불태웠을 겁니다. 그럼 남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거의 동시간에 지금 우리 그 실종자가 북한에서 잡혔고 신문을 받고 있다. 그럼 9시 반에 사살되기 전까지 5에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 군이 어떤 라인을 이용해서도
군 라인을 이용하든 국정원 라인을 이용하든 뭐 민간 항공 통제 라인을 이용하든 유엔사 라인을 이용하든 어떤 라인을 통해서든 우리 그 해류에 실려간 우리 국민을 안전한 상태로 하고 돌려달라 반드시 메시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과연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군이 할 태도인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인지 이 부분을 바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좀 깊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로나 지금 북쪽 접경 지역에서도 어떤 민간인들의 이탈이 있을 경우 바로 사살한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사건으로 차분히 짚어보긴 할 테지만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렇죠. 일단 중국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확산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의료처에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사실 1km 접경지에 1km 가까이 오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 규범에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km 근처에 왔다 그래가지고 죽이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 그건 다 제네바 합의에 위반되는 그러니까 비정상성, 야만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정상국가 노력을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아마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굉장히 야만적인 사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문 대통령이 사실 유엔 연설에서 뭔가 대화의 분위기를 단초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이 상황이 사실은 거의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어떤 북한과의 대화가 만들어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로 태웠다. 이 북한의 만행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다음 주제 그럼 우리 군의 대응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